안녕하세요. 윤동지 딸입니다. 먼저 영상 보러 와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런 내용의 영상 올리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향력 있는 유튜버 분이시죠. 74만 구독자를 가지신 뭉순임당 씨랑 8만 구독자를 가지신 강대불 씨께서 저와 일부 누리꾼을 상대로 이렇게 고소장을 제출을 하셨습니다. 2024년 11월경에 말이죠. 그리고 저는 2025년 1월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조사를 무려 2차례나 받았어요. 2차례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그리고 결론은 혐의 없음 결론을 받았습니다. 2차례나 수사를 받고 말이죠. 뭐 어떻게 주장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2차례 동안 이렇게 수사받느라고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분들이 이제 이 고소장을 제출한 전후로 제 채널에 그런 코멘트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뭐, 뭉순임당이랑 강대불이 고소했다,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댓글을 쓰신 분도 계시고, 완전 범죄자, 명예훼손범, 모욕범, 뭐 업무방해범,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셨어요. 실시간 라이브에서.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범죄 혐의가 없다라는 걸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밝혀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는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고소장의 내용을 잘 보고, 그리고 제가 또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뭉순임당 씨랑 강대불 씨께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인터넷 자료를 제가 조금 서칭을 했습니다. 서칭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이거였어요. 뭉순임당 씨랑 강대불 씨는 이거 법을 잘 알고 이 법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대목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면, 뭉순임당 씨가 어떤 여행자 단톡방에서 좀 어떤 이슈가 있었던, 좀 갈등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강대불 씨하고 뭉순임당 씨랑 같이 이제 그 화제의 영상을 만들면서 그대로 그 카카오톡방 이름까지 이렇게 내용을 다 올리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올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공익적인 가치를 지니려고 하면 저는 최소 이 둘 중에 하나는 이게 충당이 돼야지 공익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공익적인 가치는, 첫 번째는 많은 대중들이 이건 이렇게 바꾸면 더 공익적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경우,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나 청년 포털 이런 사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어떤 공익 신고를 했을 때 공익심사팀에서 이걸 이제 심사를 한 다음에 이건 공익성이 인정된다, 그렇게 인정했을 경우에 이제 공익적인 가치가 정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74만 유튜버, 8만 유튜버 분들께서 얼마나 영향력이 대단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들께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공익적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주장하셔서 영상을 만드셨고, 그 여파로 인해서 그 해당 여행자 단톡방에는 약간 좀 사이버 테러 같은 걸 좀 욕설이랑 온갖 원색적인 표현들, 그런 것들이 좀 한동안 있었던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했나 봐요. 뭉순임당 씨한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뭉순임당 씨가 대처를 하기를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대응을 하신 걸로 제가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좀 요런 점도 그렇고, 그리고 강대불 씨 같은 경우도 베트남에서 어떤 이슈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막상 이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는 묻지마 폭행이라는 기사가 좀 상당히 많이, 거기에 대해서 이 고소장에도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 고소장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런 묻지마 폭행으로 인한 그 워딩에 관한 그 기사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이나 그런 게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땐요.
인터넷에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 이런 걸로 봐서는 법을 좀 상당히 잘 알고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절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아닙니까? 국민에 의해 만들어진 공화국이기 때문에 법을 이해한다는 건 뭐 그 비난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런 사실도 제가 보고, 그리고 이 고소장을 쓸 때도 법무법인까지 고용해서 이렇게 제출한 고소장이기 때문에 제가 뭐 좀 면밀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소장에 처벌을 원한다, 뭐 이렇게 또 문구가 가 있고, 그리고 또 게다가 저를 사이버레카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하신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면밀히 제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법을 잘 아시는 분들께서, 뭉순임당 씨도 그렇고 강대불 씨도 그렇고, 이렇게 법을 잘 아시는 분들께서 제가 하지 않은 발언, 그리고 하지 않은 행동, 그리고 제가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고소장에 적어 놓으셔서 상당히 한편으로 좀 불쾌하고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면 말고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아니면 말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법을 또 잘 활용하실 정도로 이렇게 명석하신 분들이시고, 게다가 법무법인까지 이렇게 고용해서,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 다수의 사람들을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적어서 왠지 좀 어떻게 그 흐름을, 맥락을 좀 이렇게 잡으려고 한 것 같아서 좀 상당히 조금 유심히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뭐 이거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는 못할 것 같고, 대표적으로 제가 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고소장에 보면 피고소인 1회 이제 제가 있죠. 박효철 1983년생, 유튜브 윤동칫딸, 그리고 메일 주소 abcman1982 @naver.com 이렇게 써 놓으셨고, 그리고 현재 베트남 거주 추정이라고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분들께서 이 고소장과 함께 이제 증거 자료라고 제출한 제 영상들을 제가 다시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근데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과거로 뿅 날아가서 막 그거 내용을 바꿀 순 없잖아요. 과거의 나야 이렇게 말을 해서 바꿔서 올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영상에서 저는 캄보디아에 있고, 그리고 여행 중이고, 그리고 에어비앤비로 숙소에 머물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왜 여기에 베트남 거주 추정이라고 이렇게 쓰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 캄보디아에 있다가 베트남으로 간 것도 아니고, 자전거 여행한 건 뭐 이미 저희 제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죠? 뭐 태국,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지나서 뭐 발리섬까지 제가 이동을 했는데, 어떻게 제가 이거 베트남 거주 추정으로 됐는지, 이거 뭐 좀 상당히 조금 좀 이상하더라,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 뭐 하나둘 제가 다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혐의를 받고 이 고소장 그대로 첨부 자료하고 제가 주장하는 진술을 담은 무고 고소장을 또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 고소장에는 이 법을 잘 아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써놓으셨을까? 그게 저는 이제 궁금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을 했고, 그리고 이 고소장에 보면 뭉순임당 씨께서 이제 뭐 매출이 저하됐다, 그리고 뭐 어떤 스케줄, 비즈니스 스케줄이 취소됐다, 뭐 이런 걸 주장을 하셨던데, 저는 이제 유튜버 1만 달이지 않습니까? 1만 달이고 74만 유튜버, 8만 유튜버 분들은 뭐 유튜브 수익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즌에 따라서 이게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채널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 1만 달의 유튜버도 뭐 어떤 달에는 매출이 이렇게 많이 뭐 만약에 그냥 이번 달에 10만 원 나왔는데
다음 달 매출이 또 막 7, 80 이렇게 7배까지 뛸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다가 또 다음 달에 또 40, 20 이렇게 또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유튜브 수익이라는 건 본인이 한 만큼,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게 수익이 결정이 되는 건데, 뭐 매출이 저하됐다 하면서 이렇게 그 금액까지 이렇게 다 써놓으셨더라고요. 저는 형사고소장을 받았는데 왠지 민사청구 소송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본인들 멤버십이 줄었다 뭐 이런 것도 주장하시고, 매출이 줄었다도 주장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비즈니스 뭐 강의도 취소됐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셨던데, 그 문수님 당시도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 오픈 카카오톡방에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저를 비롯해서 여기 피고소인으로 지정되신 분들이 그쪽 멤버분들한테 멤버 탈퇴하라, 뭐 구독 취소하라, 그리고 그 비즈니스 그쪽 강의를 취소하라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나요? 그런 게 없을 겁니다. 그런 지시한 게 있다고 하면 제가 무혐의도 안 나왔겠지만, 그런 지시한 게 있다고 하면은 그걸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여기 피고소인들, 전 모르는 사람들이겠지만 여기 고소장 내용 보면 이렇게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저 지시한 적이 없고, 지시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뭐 기사 난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사 난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기사 난 걸 이야기하면서도 그 강대불 씨랑 문수님 당시께서 뭐 해당 기사를 낸 기자들과 직접 통화를 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정정을 하고, 그리고 일부 기사는 삭제를 시켰다,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강대불 씨랑 그 뭉수님 당시가 그 기자분들이나 혹은 데스크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또 법무법인도 이렇게 고용을 해서 그렇게 대응을 했으면 이 기사의 제보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인터뷰를 누가 했는가, 그걸 분명히 물어봤을 건데, 거기에 제가 단 한 곳이라도 제보한 곳이 있고, 제가 단 한 곳이라도 인터뷰한 게 있다고 하던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뭐 인터뷰한 적도 없고 제보를 한 적도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사실을 전부 다 알았을 텐데, 그리고 법을 잘 아시는 분들께서 왜 이렇게 고소장을 내서 저를 이제 무려 2번이나 수사를 받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진짜 너무 궁금하고 미스테리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무고가 성립이 되는 게 조금 힘들어요. 명예훼손, 업무방해, 뭐 모욕 이런 거 성립되는 것보다 무고가 훨씬 더 어려운 영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이거 너무 억울해 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왜 내가 안 한 행동에 대해서 했다고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왜 내가 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 이분들이 했다고 이렇게 고소장에 써놨을까. 저는 이제 그게 조금 납득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일단 고소장을 제출을 했으니까, 두 분께서도 조금 성실히 그 본인들이 수사를 받으시고, 그 수사 내용에 대한 결정문을 제가 좀 보면서 제가 좀 납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비하하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또 이런 영상 올렸다고 해가지고 고소를 한다고 하면 뭐 그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긴 한데, 그래서 좀 제가 이런 영상 올렸다고 해가지고 제가 고소를 받으면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문승림 당씨랑 강대불 씨가 영향력이 저보다 엄청 많죠. 엄청 많고, 그리고 이 고소장을 본인들이 제출하고 나서 제 채널에 이런 코멘트들이 달리는데, 저도 범죄자 취급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혐의에 대해서 자, 이런 혐의가 있었지만 또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이거 아니다라고 판정을 내렸다, 난 범죄자가 아니다라는 걸 저희 시청자랑 구독자분들도 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해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취지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음에도 혹여나 이제 본인들의 기분이 뭐 상했다거나 아니면 본인들 생각이랑 막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걸 뭐 고소한다고 하면 제가 뭐 어쩔 수 없긴 하겠다마는, 아무튼 저는 저의 결박을 위해서 좀 이렇게 영상을 찍는다는 점, 요걸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적인 가치, 네, 공익적인 가치가 부여가 되면 상당히 좋죠. 근데 제 생각은 정말로 강대불 씨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을 한 만큼, 저 같으면 공익적인 가치를 부여받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을 찾아서,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게 정신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걸 그 베트남 현지에서 그 원인을 진짜 찾아서 그 본질을 해결하는 것이 진짜 공익적인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그런 일을 겪고 대한민국에 와서 여기에 대립되는 의견이나 혹은 갈등이나 혹은 의문을 가지는 사람, 혹은 이와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한 사람을 이 대한민국 누리꾼들을 상대로 고소를 한다? 정작 그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지 않고, 이게 과연 공익적인 가치가 부여될 만한 일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뭉수님 당시가 이 고소장에 써놓은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몇 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분명히 이제 매출이 저하되고 뭐 비즈니스 강의가 취소가 되고 멤버십이 이탈이 있었고 뭐 이런 걸 주장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고소장에 고소를 하실 당시에는 71만 유튜버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74만 유튜버 아니십니까? 3만이 구독자가 늘어났는데, 이걸 본인 주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단순한 숫자로 봤을 때 이게 정말로 손실이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수사받고 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체중도 막 늘어나고 지금 건강이 별로 안 좋습니다. 건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요즘 이렇게 영상을 잘 업로드를 하지 못합니다. 영상을 잘 업로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데도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제 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내용을 좀 빼놓은 게 또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게 영상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런 분들 계시다고 하면 여기 이 영상 아래 보면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가 블로그에 제 심정을 써놓은 글이 있으니 그걸 보시고 이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